닥터루트 채널의 리포터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루트 조평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선수들이 햄스트링으로 인해서 부상이 되게 많고 그쵸. 그걸로 인해서 시즌 아웃까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시즌 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단시간에 회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즌은 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 부상들은 우리가 뭐 가볍게 발목 염좌나 이런 부상들보단 햄스트링 같은 경우가 많아요. 16주까지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완전 파열에 가까운 경우는 10개월 정도까지도 쉬어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와. 있어요. 그럼 축구에서 왜 하필 햄스트링 부상이 많은 건가요? 슬라이딩을 하거나 태클을 하면서 다리를 쭉 뻗을 때, 쭉 뻗을 그렇죠. 때 하나 더, 점프를 하면서 무릎을 핀 상태로 떨어질 때. 그래서 반막양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쪽 부분이 반막양근. 주로 손상이 심해요. 부상을 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대신에 점진적으로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하지 않아야 되고요. 날씨가 요즘 점점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근육이 순식간에 수축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사실 공 보고 달려갈 때 너무 막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축구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농구 같은 경우도 햄스트링 손상은 워낙 많습니다. 공의 욕심 요거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왕 다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다친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법이 좀 좋을까요? 아이스팩. 뜨겁게가 그쵸.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아이스팩? 걷는 거 외에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맙소사 일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그렇죠. 해야 네. 오.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고 정말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 많은 부분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면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아픈 부분을 스트레칭을 시작하잖아요. 어머 뜨끔해라. 네. 맞아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살짝 찢어졌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 더 늘어나고 더 부위가 찢어진 부위들이 늘어나게 돼서 겉에 봤을 때 깨끗한데 나중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햄스트링에 다치면 멍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만 돼도 멍이나 붓기가 심해지는데 첫째 날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럼 별거 모르겠다. 아닌가 보다. 내가 누워있으면 바닥 쪽으로, 내가 옆으로 자면 옆쪽으로 뒤늦게 멍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미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문질러주고 거기다 마사지기 괄사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상태를 잘 알고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다쳤을 땐 아끼자. 다쳤을 땐 아끼자. 네.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다쳤을 땐 아끼자. 그죠? 요즘 골프 정말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골프는 약간 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상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정적인 부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동적인 부분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코어를 잡아놓고 내가 최대한의 가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회전을 줬을 때 그 부상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손목 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엄지 쪽에 두 가닥의 힘줄이 만나고 마주치면서 생기는 이제 힘줄의 염증, 그래서 드케르뱅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신드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질환들은 체중보다는 더 무거운 채를 쓰고 많이 휘둘렀을 때 과하게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코킹을 심하게 했을 때 등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하게 스윙하지 않으면 비거리가 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프 스윙만 딱 중간 과정에서 그리고 천천히 하는 연습들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을 때는 손상은 줄이고 실력은 조금 더 빨리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힘줄 염증이 생겼을 때는 냉찜질부터 시작을 하지만 공침이라든지 항염증 성분들을 넣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진통주사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염증이 가라앉는과 동시에 붓기를 최대한 줄여주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 삼각섬유 연골 손상에는 보통 인대 손상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대가 많이 늘어나지 않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대 손상이 더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운드를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멀어진 상태인 거잖아요. 네. 임시 방편으로 이제 라운딩을 하다가 다치시는 경우 빠르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가운 물이 있잖아요. 차가운 물을 손수건이나 뭐 냅킨 같은 데 적셔서 대고 있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보통 한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되는 것들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섬유 연골 손상은
이렇게 꺾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난다고 손을 짚고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어디에서 내가 갑자기 이제 좀 몸 좀 푼다고 갑자기 푸시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시면 그래도 손상이 너무 심해지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안 쓴 상태에서 찾아오는 게 좋은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건강한 골프 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농구하시는 분들이 공원에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조금 과격하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리 쪽에 아무래도 부상이 많겠죠? NBA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NBA에서도 그렇게 뭐 단련되고 있는 농구 선수들도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점프하고 착지하는 순간 아니면 순간적으로 가속하면서 드리블하는 순간들이 발목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점프할 때 어느 쪽 부상이 많나요? 그래서 발목 쪽에서는 주로 손상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외측, 레터럴 파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앞쪽, 그래서 전거비 인대라고 불려요. 근데 남의 신발을 밟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발은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면서 가벼운 찢어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찢어짐이 생겼을 때는 이쪽 부분에 이제 걸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심하면 통증이나 쩔뚝쩔뚝 거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다쳤을 때 잘 치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 재발을 예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프신 분들이 보통 이제 전거비 인대가 많이 아프신데 아까 말했듯이 더 과하게 돌아갈수록 넘어가게 됩니다. 종비 인대라든지 후거비 인대라든지. 그래서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삼각인대라는 부분들도 과하게 돌아가고 그 불안정성으로 이제 삐그덕 이렇게 걷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것들이 과하게 쌓이면 이제 안쪽까지도 아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도움이 혹시 될까요? 실제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발목을 편안하게 돌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돌리는 거. 발목을 편안하게 돌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한 방향씩 시간을 조금 내서 천천히 눌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막 스트레칭 할 때 귀찮으니까 막 대충 이렇게 하고 빨리 운동해야지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발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좋은 건가요? 뭐 만약에 우리가 네 방향을 봤을 때 이렇게 쭉 늘리고 반대쪽으로 쭉 늘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가볍게 쭉 늘려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당겨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많이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쳤을 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처음에 사고가 나자마자 아니면 내가 손상이 나자마자 걷기 뭐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가운 냉찜질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건 발목 보호대를 차고 걷지 않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걸으려고 보호대를 차면 안 됩니다. 발목 보호대를 껴놓으면 내가 몸에서 내가 아프구나 다쳤구나 라는 걸 인식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활용하는 데 도움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런 관리법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관리해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워졌으니 동계 스포츠를 즐겨봐야죠. 동계 스포츠 하면은 스키나 보드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또 부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키나 보드 같은 경우는 날로 인해서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딪히거나 내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거나 눈밭에 구르거나 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릎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지면서 우리 몸은 앞으로 나가고 발은 어느 곳에 걸려서 고정이 됐을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데 전방 십자인대는 어떤 거고 그냥 무릎에 다치는 그 종류가 여러 개인 것 같은데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십자인대가 우리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늘어나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들이 전방 십자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가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었을 때 그 순간에는 뚝 하고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찢어지는 순간부터 걷기가 불편하고
이제 물이 차고 어떻게 보면 염증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통증도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릎은 사실 평소에도 많이 다칠 것 같은데 이 또한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무릎은 이제 관리하시는 방법은 너무 걷지 말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급성기 때는 조심하면서 어떻게 보면 걷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움직여주고 걸어주고 그 무릎 안에 인대 혈액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차이가 생기는 게 앞쪽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가 손상을 빨리빨리 처치를 해야 되지만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증상이 좀 심하다라고 해도 내가 걸으면서 그리고 내가 충분히 지내면서 혈액 공급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무릎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키워야 되는 근육의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가장 무릎에서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이제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릎뼈를 잡고 있는 근육들을 키우면서 동시에 안, 밖으로. 그래서 대퇴 4가지 종류.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밝혀진 건 5가지 종류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퇴사두근 또는 대퇴오두근을 키우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손상이 있을 만한 경우에 잡아주는 근육들이 어떻게 보면 대퇴오두근이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몸이 좀 강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스포츠를 했을 때도 소화가 가능하고 달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장대 날리기 그러니까 다양한 스포츠를 잘 하시는 걸 보는데 부상 상황에서도 확실히 손상이 적어요. 그래서 보통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관절을 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성적인 손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다치지 않았는데 무릎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항상 생활을 하면서 손상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뭐 걸레질하거나 이런 것도 그쵸. 무릎에 다 무리 가는 그런 그쵸. 집안일도 많고 일어날 때도 진짜 팍 일어났을 때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히 다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퇴오두근을 잘 살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무릎은 항상 걷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걸으면서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회복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다고 무릎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앉아있으니까 내가 뭐 체중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무릎은 괜찮을 거야. 실제로 무릎은 구부리고 있을 때 손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양반다리는 무릎에 정말 좋지 않은 자세로 알려져 있어요. 그거 외에도 쪼그려 앉는 경우 그리고 그냥 장시간 오래 앉아있는 경우도 무릎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 잘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습관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조금 핀 상태 유지 또 많이 해주시고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항상 관리해주는 거 기억해주세요.